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18학번 임주현입니다. 나는 에리카에서 꿈을 키웠다는 한양대학교 에리카를 졸업한 동문들 중에 전공과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문을 직접 찾아뵙고 또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 혹은 사회인으로서의 꿀팁까지 후배 사랑을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어요. 바로 전용기 선배님인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예체능대학 생활스포츠학부 10학번 전용기라고 하고요.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이 고향이시라고 들었었는데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즉 안산에서 대학 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사실 안산에 넘어왔을 때 대학가가 무언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경남 마산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 큰 로망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학교 앞에 와보니까 조금 회한 것 같기도 하고 대학로가 원래 이런가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부족함 없이 학교 생활 즐겁고 보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학생회 활동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뭐 학부의 학생회 부원부터 그 다음에 뭐 부회장도 했고요, 단과대학 회장도 했었고 총학생회까지 했었는데 제가 총학생회장을 할 때는 2016년도예요. 2016년도에는 프라임 사업이 학교 학생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슈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위해서 학생총회를 되게 오랜만에 열었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의견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와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게끔 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수많은 체대 중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체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중고등학교 때는 운동선수를 하면서 정말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면 운동을 해야 됐고 저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똑같겠지만 방학이 제일 싫어요. 방학이 왜 싫냐면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놀고 뭐 놀 수도 있는데 저는 방학 때면 동계훈련 들어가고요. 여름방학에는 또 학예훈련 들어가요. 진짜 뭐 쉴 수 있는 날이 한 3일 정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양대학교에 가면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를 선택을 했고 와서 후회 없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을 전공하시다가 이제 대학원은 경영 컨설팅학과로 가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체육에서도 필요한 것은 일단 사회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체육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대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이 이제 해나갈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내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대 친구들하고 이제 더 어울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가장 기초되는 학문을 선택을 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저는 석사를 한양대학교 경영 컨설팅 학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전공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체육인으로서의 미련은 없으신가? 생각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걸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체육인으로서의 미련보다는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미생활로는 다시 할 생각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총학생회장, 경기도 대학생협의회 회장 등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활동이 있을까요? 사실 학생회 활동도 이런 감투의 욕심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 학부원, 정말 그냥 학생회 부원부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직을 이제 부회장직부터 맡게 됐었는데 경기도 대학생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한 학교가 뭐 학교 본부나 교육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
학생들, 총학생회 연합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요구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모였었고, 그것으로 나온 게 저는 2016년도 사실 국정농단 시기에 시국선언을 주도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국정농단 그 촛불 정국이었던 거죠. 그때 많은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했었어요. 그때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을 좀 많이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800명의 총 11개 대학의 800명의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본관 앞에 모여서 공동 시국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들도 관심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똑바로 해라 이런 목소리를 사실 그때부터 냈었던 거지. 네, 굉장히 멋있으신데요. 총학생 회장과 지금의 정치인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을 대표해서 총학생회장을 할 때도 그 책임감 때문에 일단 몸과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늘 고민했었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이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잠 못 자는 건 당연하고요. 어디 이동할 때도 그런 류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일 전에 제가 어떤 목소리를 하나 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거였어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긴급한 재난 시기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거의 침수도 많많이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침수도로를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한 3개 정도의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틀면서 이동을 하는데 침수도로로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 와서 바로 또 알아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제 아직도 수작업으로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요구했고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들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대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보다는요. 저 사실 학생사회에서 학생회 활동을 할 때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믿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정치 색깔을 다 배제했었고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우리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시국선언하고 그 전에 활동 내역들을 정치권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네가 그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걸 잘 봤다. 이제 그럼 대통령을 만드는데 한번 일조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것도 전부 다 봉사활동이라서 학생회 활동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졸업도 했으니까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 캠프에 합류를 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입문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당선됐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을지도 궁금해요. 막 엄청 신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덤덤하셨어요? 그렇죠. 덤덤하지도 않았다. 덤덤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진짜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담감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삶은 사실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회인데 공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고 저 또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 나고 나서도 이제 됐다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조금 압박으로 돌아왔었죠.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지인분들한테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는지. 이게 있잖아요. 그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예요.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잘나서 당선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2030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열망들이 몇십 년 동안 쌓여오면서 거기에 제가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운이 좋게 된 거라고 봐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 선배 동료 당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야, 네가 잘해야 다음이 있다. 네가 잘해야만 다음 청년 국회의원들이 한 명 더 나올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담 더 주죠. 부담을 더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친구들은 비현실적인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 지역의 어르신이다, 엄청 돈이 많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데 안 믿기는. 예, 갑자기 제 친구가 어디 국회의원이라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것부터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친구 부모님들도 잘 안 믿으세요. 잘 안 믿으시고 우리 아들 친구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일단 거의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국회의원으로서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저도 바쁜 척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토론회도 잠깐 왔다 가시고 뭐 하고 왜 이렇게 바쁘신 척을 하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바빠요. 일단 제일 첫 모임이 7시 반에 있거든요. 저도 안산에서 지금 출퇴근하는데 출근이 6시예요.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하면 여의도 오면 7시입니다. 그럼 7시 반에 첫 회의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시에는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공부 모임들이 끝나고 나면 9시에는 여기 와서 우리 의원실 회의를 하죠. 그리고 보통 본회의가 있는 회기 기간에는 10시부터 본회의가 들어가고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10시부터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시간들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치하는 거를 생각하면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몰라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고 그 검토해야 될 사항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엄청난 토론과 설득을 하다 보면 밤 12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토론회라는 공론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토론회를 무조건 열지는 않지만 토론회를 열면은 거기도 가지고 공동 발의했던 그 토론회는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그 참석의 의미를 좀 둬야 우리 토론회 할 때도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회 참석했다가 빨리 가시는 것들이 다른 토론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10개가 갑자기 있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우리가 이 법을 바꾸기 위한 의지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힘을 모으는 활동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이런 토론회도 하고 이런 회의도 하고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입법은 어떻게 필요합니까?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보고 법제처에서 가지고 온 법안 가지고 우리가 검토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지나가는 거죠. 회의와 토론회 연속. 그렇죠. 그런 직업이니까요. 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익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법은 악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라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야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 밤낮없이 뛰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나 이뤄내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뤄내고 싶은 바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 혐오를 좀 없애고 싶고 신뢰받는 정치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저는 생활 정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정치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우리가 그 원룸 살면서 기숙사 살면서도 정책이 우리 삶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죠. 그리고 정치한다 그러면 정치질 한다고 혐오부터 하는 이런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 원룸에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항상 유행했었죠. 기숙사를 못 짓게 해요. 그 건물주 분들이 방 안 나간다고 기숙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당장의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일자리 같은 문제도 똑같아요. 솔직히 이건 세대 갈등으로 좀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일자리가 늘려면 다양한 규제들도 풀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안고 있어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부작용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좀 등한시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혐오를 없애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서 다양한 청년들이 이제 정치 혐오 없이 우리가 바꿔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리카에 다니시면서 학교에 약간 아쉬웠던 점이나 혹은 좋았던 점 같은 게 있을까요? 학교에 아쉬웠던 점이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돼 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았던 점은 그래도 우리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께서 학생들을 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아까 프레임 사업에 대한 학생총회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학생총회 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왜냐면 소위 데모도 하려고 그랬고요.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았거든요. 데모도 하려고 그랬고 본관 앞에서 뭐 우리가 공동 행동도 하려고 그랬었고 그 교무처장님 모셔놓고 공청회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전면 백지화하고 학생들과 같이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처장님께서 나오셔서 학생총회에 있는 학우들한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오픈하셔라 라고 요구도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그걸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8.7%로 프라임 사업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요 이 공개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 경쟁이 9개 대학을 150억씩 3년간 45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정보들이 나가면 다른 학교가 받아쓰기 할 수도 있어서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학교에서 우리 학생애들한테 얘기해 줬었는데 그렇게 학생들을 못 믿을 거면 하지 말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 맞다 우리가 학생 믿고 오픈해 줘야 된다 해서 전 학과를 돌면서 전부 다 설득을 했었고요. 학생총회에서 마지막에 또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ICT 융합학부가 우리가 만드시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받는 얘기니까. 네. 그럼 이렇게 전영기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인터뷰하면 말 좀 아끼거든요. 괜히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혹시나 문제가 될까 해서 말을 많이 아끼는데 그래도 우리 모교에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해주시는 바람에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우리가 공감 가는 얘기 소통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즐겁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선배님 앞으로도 에리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